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저랑 이제 그 옆에서 그 김상필 솔루션 아키텍트께서 같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 인 액션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컨테이너는 이제 다커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서비스고요. 근데 왜 서비스가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컨테이너는 굉장히 다양한 이점이 있죠. 간편하고 또 유연하게 빠르게 저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 다커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사용이 되고 또 이용이 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컨테이너들을 좀 굉장히 많은 그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거나 이를 관리하려면 굉장히 큰 버든이 있죠. 우리한테 부담이 많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는 기존의 다커 컨테이너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관리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또는 확장, 그 서버의 확장,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의 확장, 인스턴스 확장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아마존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EBS라든지 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리전과 데이터 센터들, 멀티 에이지의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을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는 작년 11월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리인벤트라고 하는 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죠. 원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리인벤트가 있으니까요. 그 리인벤트 그 발표 이후에 굉장히 그 고객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다양한 기능들을 더 추가를 했고요. 리전에도 계속 그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도쿄 저희 근처에 있는 도쿄 리전에도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배포하는 데 이용을 하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 그 서버인 EC2 인스턴스에다가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이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그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웹서버, 웹서버, 캐시큐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면 이런 그 각각의 서비스들을 적절한 컨테이너로 담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컨테이너로 담고 나서 이런 컨테이너를 원하는 어떤 그 메모리, CPU, 그다음에 그 용량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CPU 메모리들을 계속 바꿔서 우리가 스케줄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EC2 인스턴스에다가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가 웹서버 컨테이너인데 EC2 인스턴스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배포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두 번째 인스턴스를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배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EC2 인스턴스에다가 그 컨테이너들을 스케일업을 하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EC2 인스턴스, EC2 컨테이너 서비스의 주요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인스턴스, 클러스터, 태스크 데피니션, 태스크 서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씩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EC2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EC2에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가시면 가상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인스턴스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냥 그 EC2 인스턴스를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다가 그 컨테이너들을 담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또 여기 이제 그 ECS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가상 서버들을 모아서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걸 클러스터
서비스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에 된 곳에다가 컨테이너들을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 태스크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따로 정의 포맷이 있어서 정의를 하고 이 각 태스크들을 이 컨테이너들한테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컨테이너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웹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유닛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캐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큐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들이 하나의 어떤 조합이 돼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들을 서비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서비스가 컨테이너의 태스크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저희 EC2 컨테이너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김상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AWS 직원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기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고 배워가려고 왔는데 빈손으로 참석하기가 뭐해서 데모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콘솔에 로그인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 서비스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 리스트들을 이렇게 찾으려면 스크롤을 해야 되는데요. EC2 컨테이너 서비스 ECS는 제일 많이 쓰시는 EC2 서비스 밑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도쿄 리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처음 시작하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소개를 보고 Getting Started 버튼이 있네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ECS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볼 수 있는지 First Run 해볼 수 있는 데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과정은 태스크 데피니션을 생성을 하고 스케줄 테스트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하는 등등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ECS에 대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ECS 서비스의 5가지 구성 요소 생각이 나시나요? 실제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인스턴스 위에서 구동을 해야 되고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하나 있을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실제로 컨테이너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태스크가 수행이 되는데 태스크를 어떻게 실행시키라고 데피니션을 잘 정의해 놓는 JSON 다큐먼트가 태스크 데피니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태스크 데피니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태스크에서는 console sample application static이라고 하는 이름의 태스크 데피니션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JSON 다큐먼트를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일이 저희가 다 작성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다큐먼트 작성을 도와드리는 빌더 툴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태스크 데피니션 안에서는 컨테이너가 2개가 동작하고 있게 되네요. 어떤 컨테이너가 2개가 동작하고 있냐면 HTTPD 이미지를 가지는 심플 앱이라고 하는 웹서버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비즈박스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는 뭔가의 동작을 계속하고 있게 되는 비즈박스라고 하는 2개 컨테이너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컨테이너 사이에 공유 볼륨인 볼륨 컨테이너 해가지고 마이볼이라고 하는 하나의 볼륨이 있게 되고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심플 앱이라고 하는 웹서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네임이 심플 앱이고 이미지는 HTTPD의 2.4라고 하는 버전. 여기에서 저희가 컨테이너 이미지의 경로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커 허브에 가서 저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지금 ECS에서 Private Registry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EC2 환경 안에서 레지스트리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경로와 인증할 수 있는 방법만 구성해 놓으시면 또 거기서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CPU 메모리는 요만큼 가지고 오게 되고 지금 태스크 안에 컨테이너가 2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 역할을 하는 좀 필수적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태스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센셜한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포트 매핑, 호스트에 있는 포트하고 컨테이너에 있는 포트를 매핑하고 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컨테이너가 하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심플랩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한번 살펴봤고요. 비즈박스라고 하는 앱, 컨테이너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비즈박스고 이미지도 비즈박스 가지고 오고 이만큼 자원 할당을 하게 되고 특정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지 않나 보네요. 포트 매핑은 따로 없게 되고 대신에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정한 엔트리 포인트가 쉘로 엔트리 포인트가 되어 있고 커맨드를 while true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무한 룹을 돌면서 뭔가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게 되네요.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드니까 다큐먼트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여기 비즈박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죠.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무한 룹을 돌면서 HTML 다큐먼트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다큐먼트를 아까 보셨던 그 볼륨에다가 쉐어드 볼륨에 계속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냐면 스태틱한 HTML 다큐먼트를 작성을 하고 있고 아마존 ECS 샘플 앱이라고 하는 타이틀 같은 것들을 출력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한룹을 돌면서 하고 있는 일이 데이트 값을 현재 시점의 데이트 값을 출력해서 계속 이 다큐먼트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간단한 일들을 하고 있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태스크 데피니션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특정한 수정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작성했던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행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태스크를 수행하고 종료시키게 되는 run 태스크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앞으로 웹 서비스는 어떤가요? 이게 웹 서버가 계속 돌고 있으면서 돌고 있는 동안 사용자 리퀘스트 받아서 응답 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롱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헬스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ELB라고 하는 로드 밸런스도 붙여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형태로 한번 지원을 사용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웹 서버는 어떤가요? 보통 하나만 달랑 띄워놓는 게 아니라 최소 2개는 띄워놓고 이중화해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중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앞에 AWS 같은 환경이 아니면 마치 L4 스위치나 이런 걸 둬서 로드 밸런싱 하게 그런 구성을 하게 되죠. 저희는 ELB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ELB를 하나 구성해서 80 포트에 대해서 2대 로드 밸런싱 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나 구동을 시키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 컨테이너가 어디에 배포가 되게 됩니까? 저희 EC2 서버에 배포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네임을 특정하게 만들지 않으면 디폴트 클러스터가 항상 하나는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폴트 클러스터 내에다가 2개 태스크 수행할 거니까 한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3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선 세션에서 저희가 다커 컨테이너가 운용되는 가장 많이 운용되는 OS, 코어 O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ECS에서 지원하는 다커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아마존 리눅스에서 마치 아마존 리눅스 기반인데
마치 코어 OS인 것처럼 최소화시키고 다커 러닝을 위해서 최적화시키고 한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인스턴스가 있거든요. OS가 있습니다. 그게 AMI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CS를 수행할 수 있는 AMI, 네, 이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AMI가 있게 되고요. 인스턴스의 타입은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 중에서 가장 작은 인스턴스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킵페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롤에 대해서는 네, 인스턴스가 저희 AWS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니까 다른 리소스들에 접근하거나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특정한 이제 롤 같은 걸 주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간단한 구성만 해보고 한번 리뷰한 다음에 런치를 해보겠습니다. 태스크 데피니션 아마 저희가 변경한 게 없으니까 잘 동작할 거고요. 태스크는 두 개의 태스크가 수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제가 클러스터 구성하기는 3개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클러스터 구성을 했죠. 그리고 ELB 하나 제가 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ELB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는 안 보여지는군요. 그래서 런치 하라고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 있으면 서비스가 런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런치가 되는 걸 지켜보다가 이번 세션을 끝내는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금방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EC2 컨테이너 서비스도 혹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해서 가능하세요? 네. 이게 지금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리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리소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네, 마침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스택 배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EC2 관련해서 배포 중이라서, 네. 네, 30분만큼은 아니지만,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배포가 되죠. 네,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30분 정도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기존의 EC2에다가 얘를 바꿔서 쓰는 거하고 네,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쓰는 게 네. 어디에 좀 차이가 앞선 세션에서 보면 사실은 그 서버 위에서 다커 잘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소스라든지 하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라든지 하는 툴들을 더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AWS 환경 위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쓰시려면 사실은 ECS라고 하는 서비스가 비용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치 메소스에서 지원하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관리라든지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EC2에서 다커 쓰신다면 안 쓰셔야 될 이유는 굳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주신 덕분에 서비스가 금방 런치가 됐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포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시는 게 EC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실제 사용하실 때 보시게 되는 이제 콘솔이 되는 거고요. 제가 서비스를 하나 디플로이 했는데 샘플 웹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 하나 디플로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봤더니 태스크 데피니션이 아까 봤던 태스크의 버전 1, 만약에 아까 작성했던 태스크 데피니션에다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버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버전 관리가 되게 됩니다.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안에서는 저희가 태스크를 2개 수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2개의 디자이어드 카운트 해가지고 있게 되고, 로드 밸런서 하나 생성해서 2개 컨테이너 사이에, 웹 컨테이너 사이에 로드 밸런싱 하라고 했죠.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생성된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제 막 EC2 인스턴스 생성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OS가 부팅도 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서비스들도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실제 웹 서버가 구동될 수 있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태스크를 2개 수행하라고 했으면 실제로 인스턴스 위에서 2개의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을 텐데 약간의 이제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아직 실행되려고 준비 상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디플로이하고 그 서비스는 클러스터 위에 디플로이를 하고 서비스 안에는 태스크들이 있게 되고 태스크들은 어떤 태스크 데피니션을 이용을 했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네, 뭘 생성했고 뭔가의 자원에 있어서 페일리어가 발생했고 하는 이벤트들 그리고 그 서비스 위에서 특정한 태스크 같은 것들을 디플로이 하는 것들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서 매트릭 자원 사용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과 같은 것들이 ECS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자, 잠깐의 이제 시간을 제가 버느라고 또 이야기를 막 했는데요. 2개 태스크가 다 러닝하고 있네요. 실제 웹 서버 접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와우, 네. 잘 돌고 있네요. 웹 서비스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HTML 다큐먼터리 비즈박스라고 하는 애가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었죠. 무한루프를 돌면서 현재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어서 잘 돌고 있다고 표시가 됐고 현재 시간이 뭐 UTC 기준이기는 하지만 표시가 되고 있네요. 한번 리플래시를 해보게 되면 시간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2개의 태스크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잡들 하나는 바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ELB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이 이미 된 결과를 보는 거지만 3개의 인스턴스 위에서 2개 태스크가 동작하면서 로드 밸런싱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허용을 한다고 가정하고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어떤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태스크 하나 더 띄워 보겠습니다. 3개로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변경이 됐죠. 디자이어드 되는 태스크의 카운트는 3개이고 실제 러닝되고 있는 거는 2개이고 여기서 제가 시간을 조금 쓰면서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 하나의 태스크가 더 수행이 돼서 펜딩 상태에 있고 지금 이게 컨테이너들이 스케줄링이 돼서 자원이 어베일러블한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찾아가서 거기서 다커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다시 서비스에 투입이 돼서 지금은 2개의 웹 서버가 이중화되어 있다가 3개의 웹 서버가 3중화되어 있는 모습처럼 디플로이가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의 내용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태스크는 어땠습니까? 그냥 샘플 앱입니다 라고만 출력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항상 변경사항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태스크로 가서 버전이 1이네요. 새로운 리비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비즈박스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아까 비즈박스 컨테이너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네, 아마존 ECS 샘플 앱이라고 하는 텍스트 출력하고 있었죠. 요만큼을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미트업 되게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리비전 뭐 즉각적으로 만들어졌네요. 2번 버전이라고 만들어졌고 서비스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디폴트 클러스터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이고 서비스가 심플 웹 앱 돌고 있고 현재의 태스크 데피니션은 버전 1로 계속 동작을 하고 있죠. 3개 태스크가 동작을 하고 있었죠.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스크 데피니션을 네,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서비스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 서비스에서는 사용하는 태스크 데피니션이 버전 2의 태스크 데피니션을 사용하는 걸로 근데 현재 태스크에는 변경사항이 없네요. 네. 왜냐하면 태스크 데피니션은 서비스에서 이 태스크 데피니션을 사용하라고 앞으로 사용하라고 변경만 적용했지 현재 그 돌고 있는 태스크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나 리스타트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반영이 없는데 제가 태스크를 하나를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네, 스탑 시키게 되는 거죠. 이전 버전의 태스크 데피니션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태스크를 스탑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내용은 어떨까요? 하나가 지금 이제 스탑이 됐고 네, 아직 스탑 중이네요. 그러면 예상되는 내용은 어떨까요? 제가 하나를 임의로 강제로 스탑 시켰는데 이 클러스터 내에서 디자이어드 되는 이 서비스 내에서 디자이어드 되는 태스크의 개수는 3개잖아요. 근데 지금은 러닝하고 있는 태스크가 2개가 됐으니까 새로 동작하는 태스크는 새 리비전의 태스크 데피니션을 가지고 태스크가 수행이 되겠죠. 네. 완전히 스탑 됐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러닝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이게 이제 몇 초 걸리는데 역시 발표자에게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느껴집니다. 네, 새 데피니션이 러닝을 잘 하고 있네요. 3개가 생겼네요. 한번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새 데피니션을 가지고 잘 러닝을 하고 있죠. 제가 나머지 2개 태스크도 스탑을 다 시키게 되면 3개의 태스크들이 전부 다 새 리비전으로 롤링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으로 네,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 해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이제 아까울 수도 있어서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 뭔가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스탑 시키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전 버전의 태스크 데피니션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태스크들을 다 이제 스탑 시켰고요. 조금 있으면 또 새 버전으로 또 뜨겠죠. 여기서는 아마 뒤에 헬스 체크 같은 것도 지금 실패하기도 했고 그랬을 텐데요. 네, 현재 러닝하고 있는 거는 다 새 버전인 걸로 확인이 되고 예, 드디어 성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새 변경사항이 3개의 태스크들이 롤링 업그레이드로 잘 배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시작하기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저희 찬이님께 네, 발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손으로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태스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배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이렇게
콘솔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죠. 예. 저희가 그 CRI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도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은 다 API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랑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만드는 뭐 간단한 CRI 커맨드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그 리스트되는 그것들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방 그 콘솔에서 손으로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CRI를 통해서 배포할 수, 스크립트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워드프레스 뭐 모바일 블로그가 돌아가는 컨테이너를 데피니션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피니션을 태스크 데피니션에다 등록을 하고 리비전을요. 그리고 이거를 run 하면은 이제 아까 그 딤상필 솔루션 아키텍처가 보여드린 그런 이제 손으로 하던 작업들을 바로 이렇게 CLI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AWS의 그 아마존 ECS를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 몇 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세라라고 하는 그 온라인 에듀케이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웹 서비스들, 그다음 서비스들을 다 이제 그 도커 기반으로 돌고 있던 그 서비스들을 이제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로 옮겨서요. 뭐 사실 그 아마존을 AWS 쓰는 이유가 가장 그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관리해야 될 많은 부담들, 이런 걸 다 이제 그런 시간이나 그 비용들을 제외하고 딱 그 우리가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그거의 운영에만 딱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 AWS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래서 쿠세라에서도 이런 그 자기네 시간을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시간 썼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옮기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었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마인드라고 하는 웹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온라인 그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그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다양한 서비스가 있겠죠. 뭐 백오피스, 그러니까 대시보드 서비스, API 서비스, 뭐 파일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EC2 인스턴스에다가 ECS를 사용을 해가지고 배포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 그 영국 기반의 우리 택시 그 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우버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ECS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그 앱을 배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헬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인데요. 이 회사가 그 아주 작은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글로벌한 서비스로 가는 동안에 엄청난 삽질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삽질기 이렇게 해가지고 헬로 그 기술 블로그에 가보시면 4편에 걸쳐서 연재를 한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초기 구조가 어땠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갔다. 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 글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헬로 블로그에 가시면 이 블로그를 보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ECS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장비들을 넣고 서비스를 하는 데는 수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서 구매를 해갖고 넣고 서비스를 하는데 걸렸다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들어오고 나서는 가상 서버가 되면 이것을 몇 분 만에 할 수 있었죠. 아까 뭐 인스턴스 띄우면서 저희가 컨테이너까지 띄웠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사실 컨테이너 말고 EC2 인스턴스를 띄우는데도 몇 분이면 이제 인스턴스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띄워진 인스턴스가 있다면 우리가 앱을 배포할 때는 몇 초 만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가 기존의 EC2 인스턴스에 더커 컨테이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니지블하게 띄우고 관리하고 스케줄링하고 클러스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변화, 뭐 오늘 뭐 주제하고 좀 그렇게 맞지 않을 수는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WS에서 제공하는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람다라는 서비스는 우리가 단순히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제 앱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작고 심플한 잡에 대해서
코드를 넣어서 그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람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람다 서비스는 그 작년에 ECS 컨테이너 서비스,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저희가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된 그런 서비스고 똑같이 지금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이 서비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진을 모바일 앱에서 찍어서 그거를 이제 아마존의 S3라고 하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사진을 올려서 나오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이 올라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다 접속해서 그 사진이 올라왔다고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이런 어떤 동작을 한다는 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는 서버에다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거기다가 올리고 그 사진을 이제 스토리에 저장하고 이런 어떤 방법으로 앱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람다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이미지가 올라왔다는 트리거, 이미지 트리거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메타 데이터를 다이나모DB나 뭐 RDS나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썸네일을 만들어서 S3에 똑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버도 없이도 이런 그 동작을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됐는데 이 사진이 뭔가 여기 마루 180 주변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오늘 오픈 컨테이너 미터업에서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트렌딩이 돼서 그 트렌딩의 데이터들을 다이나모DB에다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계속 그 DB가 업데이트되는, 인서트되는 어떤 트렌드가 올라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DB가 주변의 친구한테 이 트렌딩을 뭐 노티피케이션을 AWS에서 제공하는 뭐 심플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노티를 보내는 이런 동작들, 아주 간단한 동작들을 아주 그 밀리세컨드 단위의 펑션, 크라우드 펑션을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CS를 본다면 좀 롱런한 잡을 저희가 제공할 때 사용을 하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숏 라이브 잡들을 제공할 때 이것을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나 기능을 수행을 할 때 ECS와 도커와 같은 ECS 같은 서비스와 람다라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갖고 zip 파일을 올렸다고 치죠. 그럼 S3에다가. 그러면 S3에다가 zip 파일을 올리면 여기 람다 펑션이 실행을 해서 ECS 컨테이너에다가 태스크를 컨테이너 클러스터에다 태스크를 주는 거죠. 어떤 태스크를 주냐면 zip을 풀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얘가 zip을 풀고 이걸 다시 이미지 zip을 풀어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나눠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EC2 컨테이너 서비스와 그리고 그 AWS 제공하는 람다 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빌딩 블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간다고 할 때 굉장히 빠르게 그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준비한 세션이고요. 오늘 혹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사실 EC2 컨테이너 서비스는 아까 김상표 매니저가 얘기드린 대로 공짜예요. 그냥 EC2 컨테이너를, EC2 인스턴스 사용을 하면 그냥 이렇게 그 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금을 하지 않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EC2 조금 좋은 EC2 인스턴스에 띄워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좀 크레딧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제 여기 간단한 피드백 폼에다가 그냥 이메일을 좀 정확하게 적어서 넣어주시면 제가 그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크레딧을 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저희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람다가 기초 기준에